안녕하세요. 치유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만들어가는 필라테스 강사 최예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클린 책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 책과 함께 이틀 디톡스를 했어요. 착즙 주스만 마시면서 이틀 디톡스를 했고, 제가 디톡스를 한 이야기는 이 책의 설명이 끝나고 나서 이 영상 끝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되게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이 100%는 다 나에게 100%가 다 나에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책 굉장히 다 맞는 얘기를 했지만 조금 내화해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화하셔서 한 80~90% 정도 이렇게 흡수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들이 독소가 있는지 지금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다크서클이 있다. 그리고 아니면 몸이 자주 붓는다, 무겁다. 또는 주말에 푹 쉬어도 굉장히 피곤하다. 감정과 의욕 기복이 심하고 머릿속이 멍하다. 변비가 있거나 속이 더부룩하다.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해도 군살이 빠지지 않는다. 감기 또는 알레르기를 달고 산다. 달고 짠 음식, 밀가루, 유제품이 심하게 당긴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조금, 그리고 몇 가지가 해당이 되신다면 정말 몸속에 독소가 많은 거고 클린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독소가 쌓이고 어떻게 클린을 해야 되는지 이 책 함께 하기 전에 제가 저자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책 저자는 미국 최고의 이 디톡스 전문가이자 심장 전문의인 알레한드로 융거 박사인데요. 4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분이 3년 정도만 버텨내면 아주 잘 나가는 의사가 될 수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건 내 정신을 갉아먹는 일이었대요. 환자의 증상을 귀담아 듣지도 못하고 그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시간이 없었대요. 환자 한 명을 진료하는 데 드는 시간은 평균 한 7분 정도였대요. 환자들을 마치 상품 취급한다고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검사를 더 많이 하고 처방전을 더 많이 쓰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를 찾아온 환자들은 종종 의사를 찾아오기 전에도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어떤 약을 먹는지조차, 그러니까 자신이 이 먹는 약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의사의 역할은 그렇게 5가지 약을 이상을 또는 어떤 약인지도 모르고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주먹씩 새로운 더 약을 추가해서 처방하는 일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본인의 몸도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디톡스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독소를 만드는 생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3페이지를 먼저 볼 텐데요. 83페이지에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독성이 있는 음식에 자꾸만 끓이는 것은 몸이 독성에 찌든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전형적인 신호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나쁜 음식 나쁜 음식 자꾸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미 몸 안에 독소가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130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면 되게 나빠지는 거고요. 알칼리성 분자가 우리 몸에 되게 좋은 건데, 이 알칼리성 분자는 주로 푸른잎 채소 같은 거에 되게 많이 들어있대요. 하지만 설탕이나 유제품, 고기, 커피, 정크푸드 이런 음식은 우리의 몸을 산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에 산성화가 된대요. 그런데 이 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적혈구의 산소 교환, 염증 치유, 혈액 응고, 호르몬 생성, 신경세포 전도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산성화가 빨리 되면요, 동맥을 부식시키고 심장마비나 뇌졸중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아니면 관절을 부식시켜서 관절염이 생기게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도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관절 안 좋으신 분들 있죠. 관절 안 좋으신 분들 음식 때문에 그러실 확률 되게 높아요. 내가 무릎 연골이 퇴화가 됐네 어쩌네 하지만 안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이게 음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몸이 산성화가 되면 관절염도 생길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제 유튜브는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런 건강에 대한 얘기는 그냥 들으시면 좋아요. 틀어놓으시고 그냥 주무시기 전에 들으시거나 아니면
식사하실 때, 혼자 식사하실 때 들으시거나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면을 꼭 굳이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87페이지 함께 볼게요. 87페이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식단은요, 몸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체내에 다양한 염증을 일으키며 특히 심혈관 질환과 암, 신부전증, 통풍,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김종국 씨가 단백질 되게 많이 드셔서 통풍 걸리셨던 거 알죠? 네. 그 통풍이 엄청 그렇게 고통이 심한데, 네, 단백질 많이 드셔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사촌 동생이 이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살 뺀다고 막 이렇게 잘 먹다가 갑자기 살 빼야지 하면 완전 탄수화물 제한하고 단백질이랑 막 이렇게 식단을 하거든요. 그럼 막 10kg가 이렇게 막 쭉쭉쭉쭉 빠져요. 되게 살을 되게 빨리 빼요. 되게 빨리 쪘다가. 그런데 얘가 어깨랑 발목에 완전 고질병이 있어요. 완전 염증이 되게 심한데 얘가 이렇게 요산 수치도 되게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연관이 있어요. 몸에 산성화가 되면은 염증이 일어나요. 관절. 그래서 어깨 관절, 발목 관절 이런데 막 석회성 건좀 생길 수 있고 발목 안 좋아가지고 막 얘 잘 못 걸어요. 심지어 막 힘들어가지고 아플 때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네, 진짜 이 산성화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몸을 내가 건강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정말 몸을 멋지게 보일 거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66페이지 함께 볼게요. 이분은 먹는 것 말고도 되게 다양한 이런 원인들이 내 몸 안에 독소를 쌓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향수 같은 향균 제품이나 청소용품, 뭐 이런 수돗물 같은 것들도 굉장히 내 몸 안에 독소를 많이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거 우리 그 세제 중에서 이 헹굴 때 쓰는 섬유유연제 있잖아요. 그게 되게 독소가 정말 많이 들어있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드라이 클리닝 용액이라고 하거든요. 이 드라이 클리닝 용액 안에 있는 화학물질인 퍼클로로에틸렌이라는 이 물질은요, 장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단시간만 노출이 되어도 간과 신장,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 되게 냄새 되게 독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 되게 위험하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드라이 클리닝 안 하시는 옷으로 네,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64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병원을 되게 맹신하시고 병원 약에 되게 의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의사시고 심장 전문의이신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64페이지에 나는 일반적인 약이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매일 본다. 그런데 심장 부정맥과 고혈압 약으로 쓰이는 베타 차단제라는 약이 있대요. 근데 걔는 코엔자임을 크게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애는 심장 기능과 정상 혈압, 에너지 유지에 필요한 아이라고 해요. 너무 모순이지 않아요? 심장 부정맥과 고혈압을 치료하려고 쓰는 약이요. 심장 기능과 정상 혈압, 에너지 유지에 필요한 코엔자임 Q10을 크게 감소시킨대요. 약 먹어야 할까요? 네. 또 하나,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이라는 약이 있대요. 이 약은 코엔자임 Q10, 칼슘, 베타카로틴을 고갈시킨대요. 얘는 크게 저하시키는 게 아니라 고갈시킨대요. 자,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 약을 드시면 코엔자임 Q10은 물론이고 칼슘을 고갈시키는데 이 칼슘은요, 골밀도 낮추고 칼슘이 혈액 응고를 하게 하는데 혈액 응고와 세포의 강도를 조절하는 데 필요한 칼슘을 고갈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시력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데 얘도 고갈을 시킨대요. 콜레스테롤 하나 저하시키려다가 지금 얼마나 많이 다쳐요? 정말 무섭죠? 그리고 경구 피임약, 이 생리통 심하신 저희 회원님들도 이 피임약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워요. 경구 피임약 드시면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그리고 아연을 감소시키는데요. 이 비타민 B2는 눈, 신경,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고 비타민 B6는 우울증, 심혈관 질환, 수면 장애를 막아주고 비타민 B12는요, 빈혈과 허약체질 예방에 필요하고 아연은 면역계와 미각, 후각을 좋게 해준대요. 생리통 하나 없애려다가 지금 난리 났어요. 수면 장애까지 온다고 하는데 잠 못 주무신다면 이 피임약부터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이 되게 안 좋다고 이 의사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이 약은 몸을 산화시킨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약을 먹는 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것들이 내 몸에 독소를 쌓게 하는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책 정말 사서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책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정말 좋은 책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몸에 독소를 쌓는다고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134페이지부터 어떻게 독소 배출을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물이 꼭 있어야지 독소 배출을 첫 번째는 할 수 있다고 해요. 물은 우리 몸의 70% 이상을 이제 물이 차지하고 있는데 해독 기능에도 필수적이래요. 우리 몸은 물의 도움을 받아서 소변과 대변, 땀을 통해 대부분의 노폐물이 제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대변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장에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물을 드시고, 또 우리가 식이섬유가 식생활에서 꼭 필요한 원료인데요. 이 식물에서 공급되는 식이섬유는 영양소와는 달리 몸에 흡수되지 않는데요. 몸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섭취를 해야겠죠. 그리고 간에서 처리된 독소가 대장으로 보내지면 식이섬유가 독소를 격리 배출시킨대요. 그래서 이 대장에서 식이섬유가 있어야만 독소를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없다면 간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일단 물 충분히 드시고 식이섬유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36쪽에서 137쪽. 자, 우리가 또 독소 배출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산성 성분이나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그럼 염증을 잠재우는 영양소는 뭐가 있냐?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생선에 많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항염증 성분이 있는데요. 염증을 이제 막는 거죠. 염증을 막는 건데 폴리페놀, 커큐민, 메틸설포닐메탄, 어려우니까 MSM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염증을 막는 거래요. 근데 이런 염증을 막는 성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염증은 항상 가동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런 염증을 막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정말 이런 걸 열심히 먹으면 희망이 있으니까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이런 거 많이 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항염증 성분이 있는 음식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폴리페놀은 포도, 녹차, 양파, 콩, 풋사과에 많다고 합니다. 이 풋사과는요, 아오리 사과랑은 다르고 그냥 덜 익은 사과래요. 덜 익은 사과인데 폴리페놀이 다 익은 사과에 비해 10배나 많고요. 체지방 흡수를 방해하니까 다이어트에도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커큐민이라는 거는 카레에 많은데 강황에 사실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강황으로 이제 카레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카레를 즐겨 먹는 인도는 세계에서 치매 발생률이 제일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MSM, 얘는 소나무, 삼나무 등 침엽수에서 추출한 천연 유기유황인데 건강기능식품으로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자, 193쪽. 어떤 음식들은 소화와 흡수의 많은 단계를 지원하고 증진시켜서 독소를 빠르게 내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은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음식물이 장을 지나가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올리브유는 장벽을 매끄럽게 해서 음식물이 통과하기 쉽게 만들 뿐 아니라 담즙의 분비를 자극하는데, 담즙은 소화력 증진에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또 효소가 풍부한 음식도 그런데, 효소라고 하는 거는 이 찌거나 데치지 않은 이런 생채소나 생과일에 되게 많거든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효소가 없는 죽은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안 먹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굉장히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력이 굉장히 둔해져요. 그럴 때 효소를 좀 먹어주면 되게 소화가 잘 되고 독소 배출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효소는 생과일, 신선한 야채, 채소, 과일 같은 거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당연히 많이 드시면 좋겠고, 195쪽에 굉장히 중요한 또 얘기가 나오는데,
간이 해독 작용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간이 해독 작용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항산화제가 꾸준히 공급이 되어야 간이 일을 한대요. 그리고 무기질과 비타민, 영양소도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간이 해독 작용이 안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나쁜 음식을 먹으면 간한테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조차 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해독은커녕 계속 독소만 쌓는 우리가 식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네, 되게 무서워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분이 말씀하시는 클린 식단이란 무엇인가? 244쪽 볼게요. 이분은 아침 저녁으로는 뭐 야채 주스나 뭐 스무디, 뭐 아니면 야채 스프 같은 것들을 먹고 점심 한 끼만 이제 식사를 하는 3주 클린 프로그램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침에는 그린 뭐 스무디를 먹고 저녁에는 그린 주스를 먹고 점심에는 뭐 샐러드와 구운 참치 그리고 간식으로는 블루베리 2분의 1컵을 먹고 그다음에 뭐 30분 동안 걷기나 요가를 하거나 뭐 마사지를 받거나 이렇게 운동을 이제 하라고 하는데 이 서양의 식단은 우리 식단이랑 조금 맞진 않는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음식을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일 같은 경우도 되게 수입 과일 같은 경우에는 멀리 오기 때문에 약을 일단 되게 많이 쳐요. 상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멀리 오기 때문에 익지 않은 상태에서 과일을 따서 오거든요. 그러면 영양소가 충분히 있기 전에 이미 우리가 설 익은 거를 따와서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당분은 풍부할지 모르겠지만 당분만 있는 영양소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덩어리, 농약. 제철 과일이 사실은 지금 나오는 제철 과일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국산 과일이 정말 좋습니다. 올해 이렇게 오게 되면 정말 영양소가 그리고 급격히 막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음식 드시고 점심 한 끼 식사는 정말 그냥 한식으로 집밥처럼 나물 반찬, 두부 반찬 이렇게 하셔서 건강하게 한 끼 드시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무슨 스무디나 과일 주스 과일은 조금 들어가고 야채가 많이 들어가면 더 좋긴 해요. 당이 조금 적으니까 그렇게 해서 식단을 3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건강할 수 있다는데 다 해봐야죠. 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지킬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나에게 좋은 음식만 줄 거야. 이 말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바뀌고 실천을 하게 돼요. 정말 삶이 말하는 대로 가거든요.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이 우주에 주문을 넣는 거라고 하니까 진짜 말부터 바꾸시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건강해질 거고 난 정말 아름다워질 거야. 라고 자꾸자꾸 말하시면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6페이지에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음식물이 완전히 소화되는 데는 8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내가 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더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조금 덜 먹었다면 조금 덜 걸릴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내가 음식을 먹은 지 8시간 만에 이 소화작용이 다 끝난대요. 그러면 그 작용이 다 끝나야 우리 몸은 해독을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12시간 정도 단식을 꼭 지키라고 합니다. 해독할 4시간의 시간을 주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막 이렇게 아침 단식하면 16시간 뭐 공복해라, 뭐 18시간 공복해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정말 사실은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되게 몸에 노동이 많으신 분들은, 움직임이 많으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계속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18시간 단식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보면 우리 몸은 독소 배출을 배변과 호흡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너무 놀라운 말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번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은 변비라고 합니다. 자, 평소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소에 독소를 많이 섭취하지 않고 건강한 사람은 끼니 때마다 식사 후에 배변이 이루어져야 한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변비에 걸린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하루에 한 번도 화장실 못 가시는 분들은 정말 독소가 몸에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 폐를 통해서,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독소를 배출할 수가 있는데요. 되게 그게 중요하대요.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 혈액의 산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몸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세포가 탄산을 만드는 작은 공장들이래요. 그래서 계속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니까 걔를 계속 배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필라테스 호흡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완전히 크게 산소를 들이마시고 끝까지 내 호흡을 뱉으면서 이 속근육을 꽉 쥐어짤 때 정말 독소가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인 호흡만 해도 뱃살이 빠지는 그 호흡으로 평소에 호흡을 잘 하시면 굉장히 독소가 많이 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280페이지 독소는 이런 방식으로 다 배출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배고픔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282페이지인데요. 우리가 배고프다는 그 감각은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몸의 외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대요. 디톡스 같은 거나 클린 이런 식단을 하게 되면. 근데 그게 배고픔이 실제로는 음식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종류의 요구래요. 친구가 필요하다는 요구, 사람들과 접촉하고 싶다는 요구, 용서해달라는 요구,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요구, 어떤 목적이 있는 요구, 안전의 요구 등등. 이런 사실을 일단 알아차리면 배를 채우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다음 끼니 때나 간식 시간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할 수 있대요. 저는 정말 여기에 동의하는 게 유학생들 있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외국 유학을 가게 되면, 저도 이제 호주에 조금 있었는데 되게 유학만 갔다 오면 다들 살이 쪄서 와요. 그쵸, 여러분? 물론 이 식단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유학을 가게 되면 정말 동떨어진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존재고, 그렇게 될 때 가장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걸로 손이 가고 그 먹는 걸로 나의 무언가를 채우는 거예요. 그 먹는 걸로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때문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살이 찌고 뭔가 계속 허기는 계속 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그때 좀 이렇게 저도 조금 외로웠던 것 같은데 되게 잘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잘 챙겨 먹었고, 주변에 그렇게 되게 외로워서 먹는다라는 얘기를 저보다 주변 분들이 되게 더 많이 했고, 실제로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살쪄 오신 분들 저는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배고픔이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에 갈증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거가 나를 채워야 하는지를 마음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픔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부족하구나 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건강에 대한 정의를 이분이 내렸는데 142쪽입니다. 저는 여기 너무너무 동의해요. 진짜 건강은 지혜롭게 독을 제거하고 참된 현실을 파악하고 자신과 우주가 함께하는 경험을 하고 에너지와 행복이 충만하며 탐욕스럽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않을 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모두에게 자비로워지고 상대적으로는 달라도 결국 자기 자신과 똑같고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사랑하는 아이들이나 사랑하는 사람, 좋은 친구를 보는 것과 같다. 이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깨우침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면 나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니까 나 자신에게 좋은 음식을 되게 주고 싶어지거든요. 그리고 좋은 음식에 정말 당기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평화롭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는 게 건강에 진짜 제일 첫걸음인 것 같고, 이분은 명상을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믿는 신이 있다면 그 신께 기도를 하시고 아니면 명상을 하시는 게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내 안에 나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정말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이런 시간이 정말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냥 밑절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 명상이 쌓이게 되면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말씀하세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음식을 준다. 그리고 이걸 글로 적게 되면 훨씬 더 정말 현실로 다가오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꼭 글로 적어보시고. 저는 이틀 디톡스를 했는데 착즙 주스를 마셨거든요. 착즙 주스. 자, 요 주스입니다. 요 주스는 비트, 양배추, 레몬이 들어간 주스인데요. 마치 포도가 들어간 것 같죠? 포도 주스도 저는 마시긴 했는데 이 주스는 포도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믹서기로 간 주스가 아니라 즙을 짜서 마시는 주스를 마셨고 하루에 1리터 정도를 마셨어요. 1리터 정도를 마셨고 물은 좀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이 주스를 만들 때 비트가 몸에 진짜 좋대요. 제가 비트의 효능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살짝 찌는 거예요. 야채를 찌게 되면 조금 수분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스의 양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랑 양배추를 산바리에 올려놓고 압력솥에 조금 잠깐 쪘어요. 찌고 나서 이제 착즙기에 넣어서 주스, 이제 그 주스를 정말 물만 마신 거죠. 물만 마셨는데 저는 물단식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물단식은 되게 힘든데 주스 단식은 첫날은 정말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도 힘이 들지 않고 진짜 내 몸이 쉬는구나. 밤에 잘 때도 너무너무너무 잘 잔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고 하루는 진짜 힘들지 않았는데 저는 이 단식을 준비하기 전에 조금 공복 시간을 자꾸 늘려가면서 이 배고픔에 조금 익숙해졌었거든요. 꼭 그런 상태에서 디톡스를 하셔야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3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틀만 했던 거는 변명일 수 있지만 첫째 날은 제가 요가 지금 지도자 과정을 하고 있는데 한 5시간 정도 이제 그 수업을 들어요. 4-5시간 정도. 근데 4-5시간 동안 이제 운동도 하고 이론도 하는데 그것도 하고 이제 토요일에 늦게까지 이제 일이 있었고 일요일에 요가 수업 듣고 그리고 성당 갔다가 뭐 집 정리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날은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았거든요.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한 날은 제가 이 주스를 마시면서 디톡스를 했는데 이 주스는 복숭아, 레몬, 그리고 오이를 제가 착즙해서 마셨는데요. 둘째 날 디톡스 주스만 마시면서 엄마랑 쇼핑하고 장 보고 조카랑 놀아주고 조카랑 키즈카페 가서 심지어 뛰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막 또 정리하고 주스 짜먹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진짜 너무 밥이 먹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디톡스를 할 때 정말 쉬어줘야 이게 좀 쉬운데 막 너무 일정이 많으니까 사실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하루는 물단식을 하고 3일 이제 디톡스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틀 디톡스를 했고 3일째 제가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다음에 정말 또 할 것 같아요, 이 디톡스는. 그리고 디톡스와 물단식의 좀 차이를 보면 물단식은 굉장히 힘든데 디톡스는 쉽다는 거, 그리고 일상생활이 굉장히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일단 잠이 굉장히 잘 와요. 물단식은 잠이 되게 적은 시간밖에 못 자거든요. 이게 너무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잠을 되게 일찍 깨는데 주스 단식하면서 저는 굉장히 오래 잤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래 잤고 푹 잤고 그래서 그런 점은 되게 좋았고 제가 조금 다음에 디톡스를 할 때는 과일을 좀 더 적게 먹고 야채를 많이 갈아서 먹을 것 같아요. 빈속에 단 거를 많이 먹으니까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디톡스 하실 때 야채가 많이 들어간 주스를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 당분이 많은 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과일당을 많이 먹는 것도 장의 독소를 많이 쌓게 하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틀 디톡스를 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이틀 디톡스를 하고 여드름이 2개가 났어요. 저는 여드름이 진짜 안 나거든요. 여드름이 진짜 안 나는데 디톡스를 하고 여드름이 났다는 건 제 안에 있는 독소가 배출이 됐다는 거니까 정말 신기하죠.
정말 신기해요. 독소가 배출이 됐나 봅니다. 조금 피곤했는데 다크서클도 조금 줄어들고, 이 다크서클이라는 것도 잠을 못 자면 더 심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혈액이 생성이 되고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이 되었는데, 잠을 못 자면 이게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다크서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혈액도 물론 부족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다크서클도 여러분, 네, 독소이고요. 몸이 많이 붓는 것도 독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은 다 독소랑 연관이 다 네, 있는 거기 때문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독소를 없애시면 정말 겉보기에도 굉장히 아름다워지실 수 있고 건강해지실 수 있고 더 희망적이고 마음도 더 행복해지실 수가 있어요. 독소 없는 생활 하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